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단단한 삶, 나답게 자립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야스토미 아유미 지음, 박동섭 옮김, 출판사는 유유. 저는 유유 출판사 책을 두 번째 접하는데요. 책 사이즈가 한 손에 잡힐 만큼 가볍고 작은 사이즈여서 외출할 때도 잡기 편한 그런 사이즈였어요. 이 책 제목처럼 단단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속에 명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고요. 명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야스토미 아유미, 나의 전문가, 우리가 가진 세련되고 정밀한 범주와 기술로 특정하기 힘들지만 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공부하는 학자다. 1963년에 태어나 교토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스미토미 은행에서 근무했다. 교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동대학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나고야 대학교 정보문화학부 조교수,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소 정보학 교환교수를 거쳐 현재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저서도 위험한 논어, 사는 힘을 길러주는 경제학, 만주국의 금융, 복잡성을 살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 서문, 잘 사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만큼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40대 후반입니다. 나는 직업이 학자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들도 거의 어떤 지식을 주입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주는 책은 정말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가르침을 받은 것과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실은 이런 가르침 중에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기법이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이 문제를 깊이 궁리하면서 마침내 나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교육과 배운 학문의 태반은 이 간단한 것을 은폐하도록 되어 찾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해서 내가 찾아낸 잘 사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공감한 내용이 있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잘 사는 방법을 막 배우기 시작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서문, 자립에 관하여, 친구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화폐에 관하여, 자유에 관하여, 꿈의 실현에 관하여, 자기 혐오에 관하여, 성장에 관하여. 이 목차만 봐도 인생에서 꼭 필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립은 의존하는 것이다. 의존하는 대상이 늘어날 때 사람은 더욱 자립한다. 종종 사람들은 자립해야 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신념의 반영입니다. 자립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의존할 대상이 감소할 때 사람은 더욱 종속된다고 합니다. 이 명제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종속은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종속하는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 또한 미숙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곤란을 겪거나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에 관하여 부모에게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하게 하는 관계를 맺을 사람, 곧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처럼 부모님에게 자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친구는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말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늘 탐구하고 자기가 만든 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 맞아요. 강요하지 않으면 그 친구도 정말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이 의미의 친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중 그 사람이 자신을 친구로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친구 아냐? 라는 말을 들었다면 곧바로 절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하고나 사이좋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원칙이 바로 친구 만들기의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누구하고든 사이좋게 지내려면 누구하고도 사이좋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파괴적인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 누구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파괴적 태도가 당신을 끌어당기게 된다고 합니다. 파괴적 태도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누구하고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친구는 친구에게 소개받으면 된다. 조금이라도 싫다고 느끼는 사람과 친구인 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표면적인 평온은 독이 된다. 표면적인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불쾌한 강요를 참으면 친구인 척인 거를 강요당하게 되고 당신의 중요한 친구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오염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대립은 동적인 조화를 가져온다. 상대의 파괴적 태도에 대응하지 말고 창조적 태도에 말을 걸어야 한다. 대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립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짐작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를 강요한 선배에게 미안하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될 뿐이라서 저는 못하겠으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이용당하고 다른 부분은 버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 사랑은 자애로부터 발생하고 집착은 자기 애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들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과 집착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애와 자기 애는 거의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애, 스스로 그 몸을 중하게 여기는 거, 자기애,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발전하면 자기 도치, 자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해요. 스스로 그 몸을 중하게 여기는 거 훌륭한 말입니다. 자애는 스스로 그 몸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기애는 자기 혐오를 덮기 위해 위장하는 것이다. 위장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 써서 자신을 포장하고
그것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언제나 불안과 이웃 관계다. 자기애자가 취하는 전략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 자신을 이장하고 이장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자원과 시간을 확보하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지고요. 자신의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이장에 쫓기는 인간은 타인을 짓밟으려고 타인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장에 봉사하기 위해 자원과 시간을 획득하느라 분주한 것이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자기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장점을 욕망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싫어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명제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명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잘못된 명제, 자신을 사랑하면 타인을 희생으로 삼는다. 이 옳지 못한 명제를 잘못 표현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애는 타인을 희생으로 삼는다. 자기애를 자신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해석하면 앞에 잘못된 명제가 나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자기애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기상을 위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타인에게서 빼앗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넘쳐나는 애정에 이끌리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한 진짜 친구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뿐. 여기에는 이제 화폐에 대하여도 나오는데요. 화폐가 없으면 신뢰 관계가 있어도 쓸모 없다. 잘못된 명제라고 합니다. 자립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일해서 돈을 손에 넣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타인과 나 사이에 의존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자립은 얻을 수 없습니다. 화폐는 타인과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폐는 사람과의 굴레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날 것이라서 부패하기 쉽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라도 자그마한 일이 계기가 되어 상대가 점점 싫어지고 질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악연이라는 녀석입니다. 자유에 관하여 화폐 다음으로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선택지가 풍부해지는 것, 자유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를 선택한 이상 다른 선택지는 이미 닫혔다고 여기면 안 된다. 자유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식물도 영양과 햇볕과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면 자유롭게 클 수 없습니다. 풍요는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이기주의와 뒷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타주의자도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 꿈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복은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옳게 미친 인간은 느끼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명제는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요. 옳게 미친 인간은 행복의 위장, 공작에 전력을 다한다. 이 세상에는 행복의 위장, 공작이야말로 행복이라는 캠페인이 늘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행복은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느끼면 행복이고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행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대전제로 사고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꿈이란 행복에 이르게 하는 단서로서 의미가 있는지 실현하는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꿈은 제대로 꾸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은 자신의 변변치 않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변변치 못한 자라고 합니다. 성장은 바람으로써 실현된다. 이 책은 214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생각하면서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살면서 알아야 될 주제가 이 책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 책이 너무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찾아낸 잘 사는 방법을 저자가 정리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자립이란 의존하는 것이다. 부모와 절연하고 아내와 이혼하면서까지 나답게 살기를 선택한 도쿄대 교수의 생존학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